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와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수익 관리 멘탈 관리 다 해드리고 있는 친절한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현재 시간 10시 46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지사항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또 유료 교육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수 있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실 때 기본적인 틀을 갖다 좀 갖추고 같이 해나가면 호흡이 좀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교육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교과서적인 부분에서 교육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다 그거 틀렸다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셔서 한번 틀을 잡고 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머니케어 뉴스하고 즐겨 나가실 때 더 좋은 또 예를 들면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료로 할 수는 없고요. 저도 5시간 일하고 나면 변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세 분이 좀 신청을 하셨고요. 유료 입금 우선순으로 여러분 선착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7명 이하로다가 만약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저도 하고 싶진 않아요. 굳이 제가 힘써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또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잘 이야기 드리고 있고 또 우리 브리핑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돈을 버는 일인데 시간을 좀 내서 가끔은 내가 노력을 좀 해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겁니다. 돈 버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 생각 한번 하시면 저도 사실은 어디 가서 교육받고 그러는 거 정말 짜증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래서 자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직전 1년 안쪽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인데 내가 참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라는 것들도 오셔서 질문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 글쎄요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 나가면서 돈을 벌어 갈 텐데 그런 것들을 갖다 잘 또 참여해 가시면서 가시는 것이 그래도 언젠가 도움이 돼. 한번 왔다 가고 나면 앞으로 영원히 안 와도 되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틀을 잡는 일은 그 무엇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펀더멘털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과거에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그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정말 말입니다. 글쎄요. 처음에 이게 디파인이라고 하잖아요. 정의를 잘못, 주식에 대한 정의가 잘못 내려져 있으면 계속 그 방향성으로 가죠. 물론 머니케어 뉴스는 중기 단기, 또 롱숏 거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또 걸맞은 또 우리가 선순환 플레이가 얼마나 또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차원이고요. 저는 다른 곳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돈벌이만을 위해서요? 아이, 그럴 순 없죠.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7일 전까지 빨리 선착순으로 해주셔서 17일까지 딱 인원수 보고요. 진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도 장소를 예약해놨기 때문에 캔슬을 하든가 아니면 고를 하든가 이런 그 결정을 내리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어디 가서 뭡니까? 에어비앤비인가요? 이런 거 예약할 때도 우리가 그죠? 캔슬 시킬 수 있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골프장 예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빨리 신청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건 말입니다. 어쨌든 입금 순으로다가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고요. 12명까지만 딱 받도록 하고요. 13번째 분은 솔직히 자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건 또 고민해 봐야 되고 현장에 대해서 또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얼른 오실 분들은 그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미국 ADR 상장까지는 그냥 가야 된다. 물론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만 실적 발표야 뭐 우리가 거의 확정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글쎄요, 항상 우리가 이제 그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뭐 하다가 우리가 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잘못된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뭐 적당하게 또 내려와도 또 비중 또 확대할 생각. 제가 가끔 가다가 비중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현금을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것도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 의견 제가 크게 변함이 없고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자꾸 퀘스천 마크를 달면은 곤란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확신이 잘 안 들거는데 어느 누가 확신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대장주는 그렇게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리고 전방에 있는 대장주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업종의 이제 대장주들 아니겠습니까? 바람을 참 많이 맞습니다. 뭐, 그쵸? 미국풍도 맞고요. 그리고 뭐 중동풍도 맞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들인데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산한 바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종목에서 지금 5일 이평선 윗단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5일 이평선 윗단이 얼마냐? 그럼 115만 원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예, 일단은 우리가 롱숏 거래를 하든 스윙 거래를 하든 115만 원 밑에서는 너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유가 저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목표가를 제시하는 건 우리가 단기 중기 스윙 거래하거나 롱숏 거래하는 상황에서는 그닥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뭐 13만 8천 원, 뭐 트레이딩 하신 분은 없겠죠. 뭐 제가 그냥 한번 오늘 분위기가 있길래 트레이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 하는 것들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앞으로 올라갈 만한 것들 트레이딩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실수해서 그러면 트레이딩은 보통 10%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 들어가면 보통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해주고 평단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 자금 여력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공략을 딱 들어가는데 당일날 오르지 않았어. 그러면 하방 열어놓고 좋은 종목이니까 우리가 공략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글쎄요. 이 정도 갖고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 생각은 오늘 LIG 넥슨 좀 반응이 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LIG 넥슨이 잘 나가면, 글쎄요. 하나 시스템하고 제가 오늘 MNC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이 나쁠 만한 이유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이나 LIG 넥슨 K2는 조금 뺀다 하더라도 그죠? 그죠? 요 두 개만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 시스템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더군다나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KDDX 관련된 함정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할 때도 하나 시스템 부분은 상당히 다양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MNC 솔루션하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눌리면요, 더 매수를 해준 쪽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그리고 환경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트레이딩은 기업 가치가 기본적으로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단발성 이슈로 들어오는 것 중에 그걸 트레이딩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손절을 치든 뭐 하든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 알겠잖아. 이게 좀 개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아주 주식 거래할 때는 그것이 리즈너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합리적인가? 뭐 우리가 하방 리스크에 다 케어링을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보통 분들 보면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지 않고 막 트레이딩을 하자니까 트레이딩 마구잡이를 하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백돌이가 이렇게 딱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샷을 탁 때렸는데 갑자기 핀 옆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버디를 한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싱글 치는 분들은 절대로 다 핀으로 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러다 뭐 잘못 쳤을 때 들어가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주변에 보면 저도 뭐 아주 잘 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보면 프로가 오히려 홀인원 잘 안 나와요. 프로 왜요?
핀을 보고 쏘진 않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그렇게 자랑하는 홀인원을 많이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은 통상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공을 잘 칠 만한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변에서 내가 뭐 했는데 갑자기 급등주로 먹었어라고 하면 그분은 그런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오래 살다 보면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티 안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수익률도 아니에요. 한 10에서 15% 아니면 8, 9% 이렇게 수익 나거나 남한테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밥 사달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야금야금 계속 먹어나가면 됩니다. 제가 오프라인 미팅에서 이런 얘기 드렸는데 사실 그게 맞잖아요. 누가 남한테 뭐 자랑하려고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중요한 건 주식 가지고 재테크를 해나가는 겁니다. 주식 가지고 재테크하는 효율이 가장 좋은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1년 넘으신 분들은 어떤 패턴, 상승장, 하락장 뭐 다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괜찮잖아요. 그것이 케어맨 클럽의 가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TD 현대마린솔루션 뭐 아직까지 뭐 수익권에 있는데 그냥 소소하죠. 뭐 근데 이거 뭐 아직 마음에 안 듭니다. 전 무조건 220의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내버려 둘 겁니다. 여기서 뭐 그냥 냅두죠. 뭐 기다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많아요. 그렇죠? 오늘 내일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침에도 제가 브리핑방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글쎄요, 10년 후의 미래를 보고 투자할 정도 되면 시니어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시니어들은 글쎄 10년 후면 내 나이가 몇이야. 그리고 돈이 많이 나가 자주. 애들이 자꾸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벌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꾸준하게 쌓아가는 거.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죠. 원래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축은 꾸준하게 쌓아나가는데 우린 주식으로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제가 오늘 깁스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깁스하셔야죠 당연히. 저는 일단 9만 원 봅니다. 그래서 최소가 얼마나 8만 6천 원 여기 이 미하에서는 손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우상방으로 가는 것들이거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보면 요 터진 자리하고 여기가 있거든요. 요 폭만큼 윗단으로 올려줘야 되거든. 사실 원래 가고 싶은 자리는 여기인데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적인 분위기로 보면 오늘 뭐 그죠.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그죠. 이게 사실은 재건주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당장 동사가 가지고 있는 수준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이러다가 웃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야, 좀 전이래. 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한번 글쎄요. 제가 볼 땐 15%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4년 전기 같은 경우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지금 또 찾고 있어요. 또 하나 집어넣어놔야지. 그래야지 또 이렇게 짭짤하게 또 이걸 챙겨나갈 수 있으니까 항상 머니케어 뉴스는 다음 것을 준비할 마인드도 가지고 있고요. 항상 우리가 거래할 종목은 많이 있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지금은 글쎄요 이게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보통 이건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동사가 이제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까지 계속 거래를 해봤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몇 번 거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도 많이 해서. 자, 근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올라오구나. 여기 몇 달 쉬었어요? 우리가 한 2달 정도 쉬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달 쉬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원래 이게 이제 산업 사이클상 수주장고는 되게 많은데 이게 위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자리 잡는 것까지 다 확인해야 돼. 층층이 쌓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3달 동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보상 적용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들이죠. 내려갈 만한 사연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쨌든 저 주가보다 밑으로 내려갈 때는 비중 확대하는 개념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BHI나 현대건설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기 좋긴 한데 보유자형에서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거 아니면 딴 거로 먹으면 되는 것들이고요. 꼭 뭐 우리가 그 뭐 스테이크만 먹어야 됩니까? 저는 뭐 특수 부위 이런 것도 상당히 좋던데 여러분 항상 고기 먹으러 가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죠?
불고기만 드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토시살도 먹어야 되고 살치살도 먹어봐야 되고 그죠? 이렇게 뭐 다 이렇게 골고루 먹어가는 거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목도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맛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특이한 맛이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같이 즐겨 나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제가 자꾸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오늘 특히 뭐 말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별로 문제도 없고 그죠? 뭐 기분이 나쁠 만한 이유도 없고 아주 좋을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자,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라왔죠. 예, 글쎄요. 내가 저 자리에서 공략하는 자리 맞으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만약 여기서 위로 치고 올라가 버리면 이게 하늘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한 건데 아래를 열어놓고 했지만 지금은 위로 밀고 있는 형국이다. 뭐 그건 뭐 내일은 모르지만 어쨌든 저 정도면 우리가 늘려도 충분히 걱정할 이유는 없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시겠죠. 밸류가 싸요 일단은. 그래서 한국 화분보다 얘가 거래하기가 편할 거야. 치고 올라가면 얘를 더 땡겨주지 저쪽으로 땡길 수는 없거든. 얘는 28,000원까지는 일단은 갈 수 있어.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얼마라고요? 28,000원. 예,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들고 가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장 보니까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HD 현대마린 엔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쵸? 이게 좀 골치 아픈 것 같지만 괜찮은 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최근에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이 그 암모니아 추진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HD 현대마린 엔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사실 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보통 유가가 오르면 2차 전지 주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이건 잊지 마세요. 그러다 오는 유가가 갑자기 90불이 탁 무너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2차 전지는 안 올라가요. 아시겠죠? 사람들의 심리가 그만큼 단순하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조선에서 이런 것들이잖아요. 원유로다가 사용해가지고 이제 디젤 엔진을 써가지고 막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매연도 나오고 탄소 배출도 하고 거기다가 그죠? 지금 유가도 비슷해지니까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암모니아 추진선이 관심을 받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시작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또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아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게 밀도가 높아요. 수소보다. 엔진의 출력 있잖아요. 마치 어떻게 보면 그 가스로 생각해보면 휘발유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LPG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암모니아 추진선은 출력은 조금 낮은데 그 효율성은 좋은 거죠. 가격도 싸고 요즘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걱정할 건 없다. 한전 KPS 요것도 뭐 어차피 뭐 이거는 글쎄요 테마가 돌 때 올라갈 거예요. 자리는 좋아요. 뭐 조금 늘리고 있는데 뭐 좀 늘리려면 좀 더 늘리지 그래야지 비중 확대할 텐데 말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오히려 어떨 때는 어차피 올라갈 거면 좀 더 늘려라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저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조건 매수하고 나서 바로 쭉 치고 올라가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실리콘도 같은 경우는 비중이 좀 많았잖아요. 평상시보다 비중이 2배 정도는 됐단 말이야, 최소.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만 이렇게 나와도 아마 여러분 수익 금액 자체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도 좀 재미를 봐야죠. 그런 것들이 좀 많게 터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내려가 눌렀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많은 종목의 수익을 못 내도 수익 금액 자체는 크게, 예, 그렇죠. 예, 많이 먹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HVM 같은 경우도 뭐 오늘도 뭐 변동성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저는 그거 걱정 안 해요. 그냥 올라갈 거예요. 다만 지금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요. 뭐 쉬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려온 구 자리 잡고 있는 구간 아닙니까? 제가 볼 땐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사이 일주일 이후 정도 이번 주 지나고 난 다음 이번 주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제가 볼 땐 최세적으로 보면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쯤이면 얘는 한 번은 위로 밀든 아래로 밀든 해야 되는데 아래로 밀 확률보다 위로 밀어야 될 확률이 근거상으로 보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스페이스X 관련된 상장분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국내에서도 응모를 할 수 있게 뭐 환경을 미래에셋증권을 노력해본다 이렇게 하는데 국내 법규 응모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죠. 얘 이제 또 바람 불면 또 그냥 한번 치고 올라갈 때 12%야.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전고체 관련 삼성 SDI가 양산 진행하는 내용들 뭐 있고 저저저거 합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겠지. 이제 불 안 나는 것까지 이제 해결했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대요.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불 안 난대요. 거의. 이제 그런 거에 왔으면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크죠. 그래서 뭐 어쨌든 전고체향 관련된 그죠 이건 있어요. 전고체향 관련된 향에서 이제 양극재를 갖다 좀 만들 수 있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을 제가 또 봐야긴 해야 되는데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있어서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자리는 잡고 있다고. 자리 잡는 놈은 뭐예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막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자, 그런 종목들을 갖다 여러분 내가 왜 공략을 했을까 생각해보고 이 자리에서 계속 지켜준다라고 생각해보면 아, 그만큼 시장에선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한 거의 한 달 정도 동안 자리를 빼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가. 자, 그러면 이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나 형성으로 된 거 보면 또 한 번 돌 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테마 안 돌린다고. 아시겠죠? 요거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걱정할 이유 없잖아요. 우리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평단 조절한 것 같고, 지금 BEP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여기서 밀고 올라가서 한번 쭉 밀고 올라가 주면, 그런 거 땡큐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로 눌리면 또 잡아주는 걸로, 비중 확대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매크로하고 여기 매크로하고 또 가이던스 제가 이 회사 언제 실적 좋다고 했어요. 1분기 아니라고 했어. 2분기에 좋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걸 좀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매크로를 갖다가 빗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매크로는 여기 전쟁 터질 때부터 쭉 얘는 다 반영을 했어. 그리고 어차피 얘는 좋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상단은 여기가 정해져 있는 거야. 이 안에서만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하는 자리 오면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 27만 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목표가 뭐 33만 원까지 봐야 되나? 글쎄요, 그거 할 수 있으면 또 딴 거 하지 뭐. 원이 가입해서 좀 싸고 좀 내려가고 있거든. 그거 사야지.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 정리하면 하나 또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반도체 소부장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망가질 때 한번 훅 날라가. 오늘 같은 ISC 같은 경우는 제가 거래 안 했잖아요. 오늘 한참 빠졌는데 다시 또 근데 밑에서 자꾸 올라갈 거야. 그럼 불안해서 뭐 어떻게 거래할 거야? 아이고 스트레스야. 그것도 어떻게 고점에서 그죠? 신고가 찍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일반인들은 같이 거래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럼 맨날 물 먹고 쳐다봐야 되고 말이야. 싫어가지고 싫어도 못 가고. 주식 거래하면서 뭐 좀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뭐 하루 정도 쉰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막 그런 것들이 생겨버리면 힘든 거 아니겠어? FSD 한번 보도 이것도 뭐 걱정하지 마세요. EUV 펠리클 돌아갈 겁니다. 테마 돌리니까 뭐 SLST 올라가는 얘가 좀 보면 조금 늦게 올라가 나중에. 그러니까 뭐 할 거 없다 그러면 얘가 올라갈 거예요. 좀 아래쪽에서 제가 평단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내려 아니고요. 이쪽이에요. 37,500원 이 정도 오면 와야지 우리가 뭐요? 비중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 우리가 컨트롤 했잖아요. 49,000, 5만 원 밑으로 맞춰놨는데 여기 걱정하지 말아요. 얘 치고 올라올 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그 나프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용기 가격이 다 올라가거든. 그럼 얘네가 나쁘진 않아. 사실은. 단가 올라가야 되고 어차피 필요한 데는 자꾸 수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만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52,500원 이 자리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내가 볼 때는 문제는 아니야. 다만 우리가 성수기 때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 부분인데 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 있는 주가에서 보유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저 빠진 자리 위치 여기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왜 빠졌는데 전쟁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전쟁 이슈 해결되면 얘는 여기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용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1분기가 실적 나오는 때가 아니잖아. 지금 이제 공급이 들어가야 되는 데잖아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같이 한번 또 체크해봤습니다. 자, 케어맨이었고요. 여러분들 늘상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소소하고 좀 소외된 것들, 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항상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은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